예, 창론 세미나 네 번째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특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시죠? 조용하게 강의나 들으시고 논문이나 미리 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추천드릴게요. 논문 쓰는 부분 뭐 이렇게 다 연구 방법을 통해서 다들 들으시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마음가짐을 조금 무겁게 가지고 시작하느냐, 엄숙하게 하느냐, 아니면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정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은 아마 처음 쓰는 것들이어서 창업론 수업 중에서도 우리 창업론 관련해서도 우리 학생들이 논문을 많이 쓰기 때문에 논문 얘기를 미리 좀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마음가짐 자체가 무슨 뭐 불주사 맞듯이 굉장히 이렇게 그 어릴 때 불주사 맞으려고 막 기다리다 보면은 불주사 맞는 거는 따끔하고 끝났는데 주사 맞는 거 한참 기다리면서 그 마음이 엄청 녹아가지고 겁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논문 쓰는 거는 불주사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훨씬 더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있어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있는데 코끼리를 여러분 냉장고에 한번 넣어 보시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파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했을 때 파리가 날아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몇 시간 정도 걸릴까요? 목이나 파리가 날아서 부산까지 가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몇 시간쯤 대충 걸릴까요? 옛날에 한양을 오려면은 말 타고 꽤 많은 시간이 걸렸죠. 요즘에 만약에 이제 그 파리가 부산을 가려 그러면 날아서 가면은 아마 날아가는 사이에 파리 날개가 거의 다 이렇게 거의 부서지거나 가다가 중간에 뭐 잡혀 먹거나 지쳐서 그만두거나 그래서 파리나 모기가 부산까지 못 가고 그만둔 파리가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파리가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단한 방법은 부산 가는 사람 차에 살짝 올라타거나 아니 KTX 안에 살짝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몇 시간 뒤에 부산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논문 쓰는 것도 여러분들이 바닥바닥해서 논문을 쓰겠다고 파리가 부산을 날아가듯이 쓰겠다고 하면은 아마도 논문을 못 쓰고 졸업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쓰는 진짜로 써보겠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신중하고 그 완벽을 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매 학기에 한 번씩 두 번씩 논문 제목을 바꾸더라고요. 이거 쓰다가 이거 조금 어려우니까 저걸로, 저거 쓰니까 조금 어려우니까 이거 쓰다 보니까 조금 뭐 이렇게 뭐가 안 맞아서 그래서 논문을 계속 바꾸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사실은 좀 굉장히 한 번 바꿀 때마다 굉장히 다 진이 빠지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교수님하고 의견이 좀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논문을 학생들이 쓰겠다는 쪽으로 거의 쓰는 스타일인데 어떤 교수님들은 어느 쪽으로 써라라고 계속해서 이제 이 가이딩을 하시는 분도 계속 근데 지도 교수님의 스타일이긴 한데 가능하면 학생들이 일하는 분야나 과거 일한 경력이나 미래 등등 방향을 봐가지고 잡아주면 되는데 어느 분야에 꼭 연구 성과가 필요하다고 그 분야를 막 쓰라고 강요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학교는 그런 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어쨌든 다른 학교에 박사 쓰다가 굉장히 그만두는 학생들이 대부분은 교수님들께서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본인이 뭐 연구 과제라든지 연구 분야라든지 등등 때문에 어느 학생은 너는 이걸로 써라, 너는 이걸로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학생에게 소화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학교의 논문의 스타일은 우리 학교의 장점 중에 두세 가지 중에 하나가 굉장히 그 학생들이 쓰겠다는 분야를 굉장히 존중을 해주고 웬만하면 그쪽 분야로 쓰게 해요. 또 그 중에 하나는 또 장점 중에 하나는 교수님들이 실무 경험을 가진 교수님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실무와 연계된 논문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제가 논문 심사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학교 또 박사 논문 심사를 받아도 마찬가지인데 일부 학교에서는 논문을 통과를 안 시키는 게 교수님의 권위로 굉장히 아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몇 번은 그냥 이 친구들이 박사 과정에서 몇 번은 이 압박을 맞고 아예 그냥 심사 1, 2단계에서 그만두게 만드는 게
교수님들의 거의 권위로 생각하고 이런 분도 계세요.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논문이 아니라 논문 들어오기 전에 아예 전공 시험에서 탈락을 시킨 학교도 되게 많아요. 아주 오래전인 한 10년 전쯤 되네요. 저희 학교를 졸업한 어떤 학생 중에서 문화예술 쪽으로 졸업 논문을 썼는데 엔터테인먼트 부사장이 이랬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 문화예술 하는 중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도 잘 나가고 좀 똑똑하고 그래서 논문을 일찌감치 석사 논문 써가지고 우리 호서대학교 박사 올 걸로 했는데 이 친구가 자기는 좀 더 좋은 학교에 가겠다 그래가지고 카이스트로 갔어요. 카이스트는 입학 시험도 있어요. 근데 영어 시험을 좀 모자라니까 영어 시험을 과외를까지 받아가면서 점수를 맞춰가지고 입학을 했어요. 근데 몇 년 뒤에 이 친구가 이제 그 카이스트에서 박사를 못 받게 됐어요. 못 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카이스트 같은 데는 이제 전공 그 종합시험이죠. 전공 수학시험을 2번을 탈락을 하면은 더 이상 그 분야로 졸업을 못 해요. 실제로 이 친구가 이 학생이 결국은 카이스트의 전공 종합시험에서 2번을 탈락해가지고 영원히 카이스트에는 졸업 못 하는 걸로. 제가 이제 고대에서 MBA를 했는데 고대에서 MBA 할 때 마케팅으로 교수님 오신 분이 이게 젊은 교수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파이낸스 쪽으로 해서 재무 쪽이죠. 재무관리 쪽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갔었는데 이분이 교수님이 재무관리 쪽 전공 종합시험에서 2번 탈락을 한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2번 탈락을 하면은 더 이상 박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전공 종합시험도 2번 탈락할 정도면은 너는 이 분야의 박사로 나가지 말라라고 거의 학교들마다 규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파이낸스로 졸업 못 하게 됐어요. 이분이 그때 부전공을 뭘 했냐면은 부전공을 마케팅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부전공을 통해 가지고 마케팅을 해가지고 겨우 박사를 따서 왔는데 박사가 끝났을 때에서는 이분이 뭘로 우리나라에 한참 그때 당시 이제 유행했냐면은 파이낸스로 박사를 딴 사람들이 경제연구소, 동서경제연구소, 고려경제연구소, 대우경제연구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분위기였는데 이분이 박사 따서 오는 쯤에서는 경제연구소에서 박사들은 막 이게 더 이상 안 뽑고 있는 사람들 내보내는 추세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분이 92년, 93년쯤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때는 한국에서 또 뭐가 한참 유행했냐면요. 광고 카피에 따라서 엄청나게 매출이 달라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때 당시 맥심 광고라든지 뭐 자동차 광고라든지 광고라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막 회사에서 중요해지기죠. 옛날에 기업에 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재무관리라든지 뭐 기업의 자금, 인사조직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생산관리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근데 마케팅이라는 거는 영업의 한 부분이어가지고 이거는 거의 학문적인 부분으로 제외를 시켰던 분야예요. 근데 90년 초반에 들어서 미국에서는 마케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한국에서도 그때 당시 TV 같은 게 이제 흑백에서 칼라로 넘어가면서 소비자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광고에 따라서 매출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광경을 목격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에서 마케팅 전문가를 막 뽑기 시작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마케팅이라는 것도 우리 학교도 교수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서울대학, 영대, 고대 등등에서 마케팅 전문가들을 막 교수를 뽑았어요. 이분이 미국에서 파이낸스로 거의 퇴학을 당하고 마케팅으로 땄는데 따자마자 한국에서 교수를 뽑는다고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막 교수를 뽑는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대에다 원서를 냈는데 바로 고대 교수로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파이낸스를 뽑았으면은 연구소도 못 들어갈 정도인데 마케팅이니까 거의 뭐 그냥 들어왔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은 거의 고대 은퇴할 때 다 됐는데 고대 마케팅 쪽에 최고 교수님이 있는데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마케팅으로 가지고 한 세대를 풍미할 정도로 만약 이분이 파이낸스를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사를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벌어먹고 살기는 힘들었을 텐데 마케팅을 해가지고 지금도 제가 박사할 때도 마찬가지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학학 인사조직 주로 뭐 재무관리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 MIS 등등이 있거든요. MIS 같은 경우 한참 막 유행했는 MIS 자체를 다 일이 없어요. 왜냐면 MIS는 요즘에는 기본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략 이런 부분도 뭐 전략 참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100명 정도의 만약 석사 학생이 있다 하면은 100명 중에 80명이 마케팅이에요. 거의 대부분 학교가. 서울대도 마찬가지, 연대도 마찬가지, 고대도 마찬가지, 한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마케팅이 주류인데 불과 한 25년 뭐 30년 전에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교수가 될까 할 정도였어요. 경영학이라는 게 나왔을 때, 경제학이 나왔을 때 아담 스미스가 1770년대 경제학을
국보라는 책을 썼을 때 경제학이 왜 학문이 되냐라고 이걸 무슨 대학에서 가르치냐 그랬어요. 교수님들 같은 경우도 경제학이라는 자체가 학문으로 거의 뭐 우리나라 따지면 쪽팔려 있었어요. 학문이라 그러면 뭐가 돼요? 철학, 신학, 법학 뭐 이 정도는 돼야 학문이지. 이게 뭐 경제가 어쩌니 저쩌니 이게 무슨 이거 대학에서 가르치냐 이랬거든요. 경영학이 출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경영학이 막 출범했을 때도 경영학 사실 1960년대부터 실제로는 논의가 됐는데 70년대 이후부터 나름대로 경영학이 학문으로 자리 잡았는데 본격적으로 1980년부터 경영학이 나왔는데 학교에서 실제로는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알다시피 유명한 그 최고 큰 섹터인데 이게 뭐였냐면요. 이 경영학과 자체를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무슨 회사에서 돈 버는 게 이게 무슨 학문이냐. 경제학은 몰라도 이건 안 된다라고 굉장히 반감이 심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논문 같은 거에서도 경영 관련 논문 쓰면 거의 논문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실제로 뭐 그 미국에 있는 많은 지금 경영학과의 주류 교수들도 실제로는 경제학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경제학 중에서 조직 경제학 하세요. OR이라고 해서 그래서 오르가니제이션 쪽 기업 조직 연구하신 경제학 쪽 연구한 사람들이 경영학으로 넘어와가지고 경영학의 주류를 좀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미국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경제학과 경영학을 보면은 경영학과 경제학 비율이 거의 대부분 학교가 80% 경영학이고 20% 경제학이고 요즘엔 경제학은 거의 맹목만 남아 있을 정도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 경영학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터부시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때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아마 이 분야가 아닐까 했는데 사실 그 분야가 굉장히 특히 이제 요즘 같은 데는 굉장히 빠르게 변해요. 내가 이 분야가 제일 뜨지 않은데 이거 가지고 썼으면 됐겠는데 실제로는 나중에 쓰고 나면 뭐예요? 블로그 쪽 했는데 블로그도 나중에 싹 없어질 수도 있고 인터넷에 쓰는 글자를 넣으면 망신스러울 수 옛날에는 불과 한 7, 8년 전만 하도 포탈에 뭐 지금 뭐 선호도 좀 포탈의 선호도 정도까지 하면은 옛날에 굉장히 최신 논문들이에요. 지금 뭐예요? 누가 포털 사이트를 뭐 그때는 포털의 선호도 같은 거 뭐예요? 이런 거죠. 쇼핑몰 선택을 할 때 선택 조건이 뭐냐? 뭘 보고 사람들이 그 포털을 계속해서 이용하느냐였거든요. 옷을 사는데 화장품을 사는데 아니면 무슨 뭐 그 뉴스 같은 걸 보는데 뭘 보고 계속 들어가냐? 예를 들어서 옷을 쇼핑하는데 제품의 뭐 다양성 아니면 포털 사이트의 신뢰도, 결제의 뭐 편리성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퀄리티를 보고 뭐 이게 쇼핑센터를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요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만 하더라도 포털의 선호도 가지고 여러분 논문을 쓰면 그걸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이제 아웃 오브 데이트한 논문이 되는 거거든요. 아주 짧은 기간인데 불과 7, 8년 전에는 야 괜찮다 이랬는데 지금 뭐예요? 그것도 논문이냐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 시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 관련해서 고민할 때는 조금 그런 등등을 감안해가지고 뭐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여러분이 좀 여러분의 경력과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이 실제로 굉장히 팬시한 토픽이라도 쓸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쓸 역량이 되는가. 어떤 분야는 되게 데이터 컬렉션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분야는 여러분이 다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 좀 아쉬운 제자 중에 하나가 그 석사 논문인데 계속해서 벤처 기업법을 가지고 쓰겠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도 벤처 기업법을 사실 연구를 하고 벤처 기업법 관련된 자료도 많이 있는데 그 친구는 뭔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계속 써야겠다는데 뭔가 자료를 가져와 봐라 했는데 그게 사실 자료 수집 능력도 없고 벤처 기업법과 관련해서 벤처 기업 특별법과 관련해서 특별히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쓰겠다 그래서 써봐라 했는데 몇 달에 걸쳐서 보는데 결국은 이 친구가 석사 논문인데도 한참 있다가 졸업을 했거든요. 이 친구는 그걸 뭔가 뭐 제목에서 마음에 들었는지 아니면 뭔가 분야가 마음에 들었는지 나는 그걸로 써보려고 그래 써봐라 했는데 영향이 안 되는 거예요. 벤처 기업 특별법의 핵심 요인이 뭐고 그 키포인트가 뭐고 그리고 논문에서 쓰고자 하는 게 뭔지를 본인이 뭐 알아야 되는데 계속 모르고 그냥 안개처럼 잡으면서 계속 본인이 그거 써보겠다고 하는데 쓰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분야가 아니 어쩌면 AI 쪽 이런 분야도 그럴 수도 있어요. AI가 굉장히 팬시하잖아요. 근데 AI 뭐? AI도 여러 가지 다양하거든요. 제목만 팬시하게 달아버리는데 그 내용이 또 못 따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외부의 사회복지 논문이나 일본 복지 논문 관련해서
우리 학교 말고 다른 학교 학생들도 가끔 보면은 이제 논문을 쓰는 거 보면은 역량이 안 되는데 그 분야가 굉장히 팬시해가지고 막 알아서 쓰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안에 보면 막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논문에 관한 개념과 내가 이 논문에서 궁금해하는 리서치 퀘스천이라고 해요. 이 논문에서 리서치 퀘스천. 이 논문 내가 이 분야에 이 토픽에 관해서 쓰는데 이거에 관해서 궁금한 거는 뭐다. 그래서 논문은 결국은 뭐냐 궁금한 걸 풀어가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잠깐 돌아가 보면은 자 그래서 파리가 부산까지 쉽게 가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 논문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는 생각하지 말 때 그래서 보면은 주로 옛날에는 제 학생들도 보면은 자기들끼리 막 어울려 다니면서 쉽게 파리 이게 같이 그 KTX를 타고 그냥 파리떼가 그냥 부산에 도달하듯이 이렇게 도달은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어가지고 학생들끼리 학교 와서 막 논문도 얘기하고 막 이게 같이 저 같은 경우도 요즘에 굉장히 어려운 게 한 명씩 찾아와요 낱개로. 그럼 얘한테 이제 처음부터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떨 때는 2명 같이 와 해가지고 설문지 만드는 너네 설문지 수정해 줄 테니 같이 들어가면서 설문지 때부터 저기 모형 때부터 같이 막 설명을 하는 한 명, 2명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옛날에 같으면은 7명 이렇게 모여 있어요. 어떤 때 10명, 4명 모여 있으면 같이 이렇게 설명하면 대충 설명하고 나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또 하고 이러면은 주로 자기들끼리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여 가지고 자기들끼리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어떻게 논문이 진행될지가 참 난감하긴 한데 그래서 이런 경우일수록 조금 더 이렇게 좀 시작 좀 일찍 하면서 학생들끼리 못 만나면 교수라도 자주 괴롭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뭐 코끼리 약간 냉장고에 있는 일단 리서치 퀘스천을 이 토픽과 분야를 잡고 나서요. 리서치 퀘스천을 잡고 나서 시작하면은 반이 돼요. 사실 리서치 퀘스천을 잡고 시작하면 뭐가 돼서 선행 연구 찾아볼 거고 선행 연구 찾아보고 나면 뭐예요? 연구 모형이 나올 거고 자기만의 연구 모형이 나올 거고 연구 모형에 맞게 설문지 만들고 설문지 안대로 돌리면 돼요. 거기까지가 설문지 돌리는 때가 끝이에요. 분석 못하면 그냥 분석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돼요. 다른 사람 없으면 제 주변에도 사람들 몇 명 외부 교수들도 있고 고전대 교수들도 박사급 교수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맡기면 분석해서 금방 가져와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설문지 만드는 거는 만들고 설문지 돌려서 해소하는 것까지만 하면은 대부분 논문이 일단 형식적으로 거의 완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행 연구 정리한 거, 연구 모형 도출한 과정들, 그리고 연구 분석 그 데이터 수집해가지고 분석한 결과가 어떻다 이거 나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코끼리 냉장고 넣는 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코끼리 냉장고 넣는 거는요 3단계를 하면 이래요.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문을 닫는다 땡이에요. 그러면 리서치 퀘스천을 잡는다, 선행 연구를 한다, 연구 모형을 잡는다, 그다음에 설문지를 만든다, 돌린다. 조금 다 단계가 조금 그래서 논문은 다 단계예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논문에 관해서 특히나 요즘같이 학교를 좀 못 나오는 과정에서 너무 공포심을 가지면 안 되고요.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몇몇 졸업 못한 학생 중에서 제가 첫 학기 때 대부분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엄청나게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이 졸업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열심히 다니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엄청나게 나는 논문을 하이 퀄리티 논문을 쓰겠다고 하는 경우들은 사실은 거의 완성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이 퀄리티가 박사 과정에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론 이상적으로만 가능하지 하이 퀄리티 논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교수들 같은 경우는 수백 편의 논문을 쓰고 있는데 이 학생은 첫 번째 논문을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도자기를 만드는데 첫 번째 도자기가 어떻게 걸작이 나오겠어요? 첫 번째 도자기는 조금 조잡하더라도 그냥 도자기인 거예요. 첫 번째. 그 첫 번째 도자기를 대단한 명품으로 아무런 리스펙트하지도 않고 우리나라 논문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외 논문 중에서 박사 논문이 대단한 걸작이 논문이 한 편도 없어요. 연구가 수십 편이 축적이 되어가지고 그 결과가 나중에 어떤 걸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박사 논문은 그냥 초기 애기가 실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애기가 도자기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정도 그 이상도 이하도 기대를 안 해요. 그래서 논문 쓰는 과정이나 그 심사 과정에서 야단치는 거는 논문에 관해서 제대로 알아라는 거지만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하면 편한데 이 논문을 완벽하게 잘 써야 되는 자리라는 건 없어요. 세상에 모든 논문은 지 논문이 있잖아요. 지 작품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꽃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모기를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화장품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각각의 그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 특성을 살리는 게 중요하지. 내 논문에서는 그 특성이 뭐다라는 걸 살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생각해 봅시다. 중학생들이 흡연, 중고등학생이 흡연을 많이 해요. 흡연. 흡연 하고 싶어. 왜요? 난 앞으로 흡연, 학생들이 흡연하는 그, 만약에 리서치 퀘스천이 이 흡연을 왜 할까라는 걸 잡았을 때 얘들이 흡연을 하게 된 동기나 이게 뭘까를 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까? 불량한 애들이 흡연을 하기 아니에요. 착한 애들도 흡연할 수도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폈어요. 담배를 폈는데 담배가 맛있더라고. 친구 집에 갔는데 담배를 피라 그래가지고 외제 담배라 그래가지고 켄트라는 걸 아버지한테 훔쳐가지고 야 교수야 이거 한번 피워볼래? 그래서 난 싫어했더니 야 되게 고소해 이래가지고 피웠는데 담배가 정말 고소하더라고요. 난 처음 피웠는데도 담배가 고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그때부터 1학년 말 때인가부터 담배를 피웠는데 낮에는 피면 혼나니까 독서실에서 이게부터 잠이 안 온대. 그래서 11시, 12시 졸릴 때마다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를 폈던 거예요. 학교에는 한 번도 안 폈던 거고. 그래서 그게 시작이 되어가지고 제가 담배를 6갑씩 폈어요. 32살까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흡연하게 된 동기와 그럼 사실 저는 흡연하게 된 첫 시작이 뭐가 된 거예요? 저는 나쁜 놈이 아니었어요. 근데 뭐예요? 친구 때문에 이렇게 피우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몰라요. 어떤 자기들끼리 놀다 보니까 피웠는지 아버지한테 유전이 되었는지 집안이 불행해서 왔다 갔다 불량한 친구들과 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흡연 안 하더라도 그래서 그 포인트가 만약에 또래 친구로 잡을지 그러니까 이 흡연과 관련 논문이 되게 많아요. 근데 내 논문에서는 청소년들의 흡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마도 뭘 거다라는 그 가상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연구가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 제일 중요한 거는 또래라고 그랬는데 아니고 또래 아니고 다른 걸 수도 있어요. 공허감일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아니 얘들 소외감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해보는 거죠. 청소년들의 흡연과 관련해서 뭔가를 그 핵심인 거를 찾아보고 싶고 계속 우리가 알고 흡연하면은 우리 막 야단 맞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불량한 거에 상징으로 봤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외로움의 극복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적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다라고 출발을 해가지고 전혀 다른 형식의 다른 방향의 논문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논문에 관해서 잠깐 여러분들의 코로나 시대여 가지고 물론 논문 작성법이나 연구소 방문 수업을 듣겠지만 여러분이 제가 하고 있는 창업의 상당 많은 부분들이 대부분 여러분 쓰는 논문의 한 변수들이 되거나 이 자체가 논문 토픽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시간은 제가 이걸로 잠깐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 계속할게요.